int라고 하는 정수를 2000개 쓸 거예요. 2000개. 그러면 int를 2000개 쓰고 싶어요. 정수를 2000개 쓰고 싶대요. 2000개를 써야 해요. 그러면 이제 방법을 어떻게 해요? 방법 1이 사실 우리 지금 알고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죠. 변수를 써야죠. 변수 2000개? 와, 일단 이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각각의 변수는 하나만 쓸 수 있었고요. 그래서 변수를 쓰실 때 변수의 명은 계속 달라져야 됩니다. 이게 쭉쭉쭉 이어져 가지고 쭉 가서 결국에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int a에 2000까지 이렇게 다 선언을 하면 되겠죠. 다 선언하면은 이러고선 실행을 누르면 컴퓨터는 여기서 어떻게 먹을까요? 메모리를 지금 얼마만큼의 메모리를 할당을 해야 되나요? 4바이트씩 2000개니까 곧 8000바이트의 메모리를 할당해라, 이런 의미가 될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 int 배열을 엄청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럴 때 그 하나하나 이제 A1은 뭐 10이 들어갈 거고 A2는 20 들어갈 거고 A에 2000은 2000 들어갈 거야 라는 식으로 뭐 하나하나 넣는다고 생각을 하셨을 때 좀 여기서도 효율을 또 찾는 거예요. 문법적인 효율을. 이게 인트를 하나하나 다 쓰면은 너무 많은 거예요. 변수명 이름 짓기도 힘들고 더군다나 다 정수고 같은 정수에 같은 데이터 타입에 데이터 타입이고 그리고 그거를 그냥 너무나 많이 쓰는 같은 데이터 너무 다수의 데이터를 쓰면은 변수명 짓기도 귀찮고 보기도 좀 어렵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한데 모아줄 수 없을까 라는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은 우리 한데 모아주는 어떤 문법을 만들고 그거에 따라서 좀 각각의 데이터를 찾아가는 모아주고 그리고 데이터를 찾아가는 그런 방식도 나름 잘 정리해주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나온 게 베어링이고요. 이렇게 2000개의 그 데이터를 할당하는 거, 이와 같은 방식을 정확하게 동일하게 정확히 동일한 건 아니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int를 2000개 선언하는 개념으로서 동일한 그런 개념이에요. int가 2000개의 방을 가지고 있게 만드는 거를 이렇게 씁니다. 이 앞에 있는 거는 배열명, 변수명, 배열 변수명이 되니까요. 이거는 그 이름은 변수명 짓는 명령 규칙에 따라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선언과 이 선언의 차이가 있는데 메모리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이와 같은 선언에서는요. 메모리 4바이트를 2000개 만들어가 돼요. 그러면 8000바이트가 할당이 되는 건데 이거는 약간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일단 컴퓨터가 약간 먼저 센다. 먼저 세서 8000바이트를 할당을 해요. 그런 다음에 저기 적혀져 있는 숫자 2000개로 구분한다? 나눈다? 구역들을 이런 개념으로 가요. 차이가 나중에 커질 거예요. 이게 이렇게 처음 스택이니까 뭐 위에서부터 쌓이겠죠? 근데 이제 그냥 보기 편하게 이렇게 해서 쌓는 방식 해서 쭉쭉쭉쭉 가서 2000개까지 쌓는 방식이 곧
첫 번째 방식이고, 두 번째는 나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예 싹 잡아놔요. 팍 8000바이트 필요해? 잡아놔요. 그리고 그게 인트야? 그것도 이제 표시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얘를 딱 나누면 돼요. 쭉쭉 나누면 됩니다.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마지막까지 나누면 되죠. 이렇게 2000개, 여기도 2000개, 여기도 2000개.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램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나요. 이 하나하나씩 쌓으면은 그 주소가 있죠. 램이 여러 가지를 같이 하기 때문에 완전히 정확하게 나란히 쌓이는 것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인터 연산으로 얘 주소값을 먼저 가리킨 다음에 1을 더했다고 해서 얘 A1을 가리키는 포인터 변수를 하나 만들었대요. 얘한테 플러스 1을 해요. 그런다고 해서 A2를 가리킬 보장이 없어요. 보장이 안 돼요, 이게. 미세하게 다르게 쌓이기만 해도 못 가리키는데, 처음부터 그 바이트 전체를 잡아놓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포인터 가리키고 플러스 1을 하면 이거는 정확해요. 그래서 이와 같이 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주소를 이제 생각해 봅시다. 인트 A1, A2, A3 같은 식으로 인트를 쌓으면, 메모리를 쌓으면 각각의 주소값이 각각 있겠죠? 주소값들이. 물론 데이터 메모리를 쓰는 순간에 그 메모리에는 그러니까 주소가 쌓여요. 주소가 무조건 있기는 한데 각각의 주소를 다 가지게 돼요. 여기도 가지게 되고 얘도 다 가지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이 1번 방식은 무조건 하나씩만 그 주소를 가지는 거로 보시면 돼요. 얘 고유 주소가 있는 거고 그 주소에 찾아가는 방식은 그냥 각각의 포인터 변수로 찾아갈 수 있다. 혹은 각각의 요 AND 연산자를 통해서만 찾아갈 수 있게끔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독립적인 애들이에요. 서로 따로따로 봐주시면 돼요. 근데 2번 방식으로 내가 배열의 방식으로 쓴다라고 하면 여기에 새로운 문법 하나의 방식을 추가를 합니다. 어떤 방식이냐면 야 이게 어차피 나란하고 그러면은 하나의 큰 데이터 단위로 보면은 기준점 하나만 있으면 이 시작점에 해당하는 첫 번째 데이터 메모리를 기준 삼은 다음에 이 주소에서 플러스 1 하면은 예고, 플러스 2 하면 예고. 내가 찾아가는 게 문제가 없지 않나? 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아파트 단지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 단지가 하나 잡혀져 있어요. 아파트 안에는 동이 있잖아요. 그 동이 아무리 약간 요즘에 무작위로 있다고 하지만 다 규칙성을 가지고 단지가 형성이 돼 있을 거고요. 이제 제가 뭐 페인트를 해야 돼요. 건물 외벽 페인트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때 101동, 102동부터 해서 109동이 있잖아요. 전부 칠해야 된대요. 내가 알아야 할 주소는 시작점만 알아도 여기만 알면 되죠. 그리고 시작점을 아는 거 좋죠. 그래야지 내가 순차적으로 페인트를 잘 해나가는지 알 수 있잖아요. 중간부터 시작하면은 되게 막 빠지잖아요. 시작점만 알면 되고 시작점을 토대로 해서 이제 차근히 페인트를 칠할 수 있다는 거죠. 순서대로 가면서. 그래서 100일만 알면 다른 거의 위치는 알기 쉽고 그런 것이 배열이고요. 그래서 배열에 있는 문법의 어떻게 가냐면요. 자, 여기 배열의 그 이름을
array라고 많이 해요. array가 배열이라는 뜻이거든요. array. 그래서 줄여서 ARR 씁니다. 자, 이 array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둔 거냐면요. 배열의 시작점으로 하자. 곧 배열 첫 메모리 맞춘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즉 이게 배열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배열명은 곧 그 전체 배열의 시작점이고 전체 시작점이라는 것은 시작점의 메모리인 거예요. 얘를 A_로 하면 얘는 시작점이자 곧 이 전체를 말하는 이름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점을 이름으로 했으면 그 다음에 또 생각을 해보죠. 자, A1에 이 A1이라고 하는 걸 시작점으로 잡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찾아가는 방식을 또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A_이 얘예요. 얘를 그럼 가리킬 때 이거를 토대로 내가 찾아가야 되는 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찾아가는 개념은 결국 가리킨다는 개념이 되죠. 네. 가리키는 거를 바꾸는 개념은 사실 아까 포인터 연산처럼 포인터 연산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면 이 배열의 이름은 포인터로 하자라는 게 핵심입니다. 배열의 이름은 포인터다. 배열명은 우리 포인터로 하자. 뭐 다른 거 쓰지 않아도 그냥 딱 A 얼마 쓰면은 얘는 곧 포인터로 보는 겁니다. 포인터를 쓸 때 우리 이런 거 썼잖아요. 별 같은 거 써서 이렇게 했잖아요. 이런 거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딱 이거 다 내포 시켜가지고 AR은 포인터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자, AR을 포인터로 해서 했는데 얘는 시작점이란 말이에요. 기준이란 말이에요. 기준. 이 배열 전체가 저장되어 있는 기준이자 그 안에 있는 세부적인 정수들의 메모들을 찾아가는 기준이기 때문에 기준이 변화하면 됩니까? 기준을 잡아놓고 기준을 바꾸면은 안 되죠. 기준이 중간에 갑자기 ARR이 가리키는 게 이쪽 가운데 어느 부분으로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찾아요? 그러면은 큰 데이터를 관리할 때 문제가 생기겠죠. 갑자기 기준이 바뀌어서 이 위쪽에 다른 데이터가 막 저장이 돼요? 다른 데이터 막 저장이 되면 안 되겠죠. 한번 배열을 잡아놨으면 그 배열은 유지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 더 규칙이 생깁니다. 이 배열명은요. 배열명이 가리키는 주소 있죠? 이거는 변경 불가 박아놓은 거예요. 규칙이에요. 변경 불가고 이거를 칭해서 포인터 상수라고 합니다. 상수란 변하지 않는 수거든요. 그 의미를 좀 따와서 포인터 상수라고 합니다. 배열명은 포인터 상수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뽑아봅시다. 자, A, R 이렇게 쓰면은 얘가 가지고 있는 건 뭐다? 이렇게 해보지 말고 그러니까 얘가 주소니까 주소를 찾아가는 건 별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주소를 찾아갈 거예요. 찾아간 다음에 여기다가 100을 넣을 겁니다.
그리고 100을 빼면 당연히 100이 나오겠죠. 일단은. 자, 그 다음에 찾아갔어요. 시작점을 찾아간 다음에 포인터 변수에 담아야겠죠.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P로 간 다음에 아니지. 이 주소를 줘야지. 주소. P로 가서 200을 낼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이제 출력하는 거가 조금 더 필요하네요. 자, 일단 이거 됐죠? 하나 더 새로 만들어 봅시다. 지금 제가 한 코드를 그림으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 어레이 지금 있습니다. 얘 이름은 어레이고요. 얘는 2000개를 구분해 놓은 거가 되고요. 자, 여기 첫 번째 어레이가 포인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별 해가지고 ARR 하면은 얘가 찾아간 곳은 시작점을 이 메모리를 찾아갔다는 소리가 돼요. 첫 번째 메모리. 첫 번째 메모리에 100을 지금 넣은 거죠. 넣은 게 되고요. 그리고 포인터 변수 하나 지금 따로 P를 둔 다음에 지금 ARR에다가 플러스 1을 했습니다. ARR 그냥 쓰셔야 돼요. 왜냐면 얘가 곧 주소값이기 때문에 요런 게 생략이 된 거예요. ARR에 플러스 1을 해가지고 준 거 이제 그 주소를 준 다음에 찾아가서 200을 줬죠. 그거는 이런 거를 한 겁니다. 그럼 내가 배열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이제 포인터로서 찾아갈 수 있다라는 거를 알았잖아요. 여기서 하나 더. 자, 배열을 이렇게 포인터 변수로 뭐 이렇게 설계하는 것까지는 잘 됐고, 야, 그런데 이 배열 안에 있는 그 데이터들을 좀 뽑아내는 데 있어서 너무 불편한 것 같다는 거죠. AR을 좋아. AR을 포인터로 좋고, 플러스 해가지고, 뭐, 플러스 한 1999 하면은, 이게 나오겠죠. 이쪽 부분이. ARR. 근데 계속 이렇게 쓰기는 좀, 이것도 너무 별로지 않는가. 보기에 별로지 않는가. 해서 만들었어요. 포인터 변수에서, 배열에서 데이터를 뽑아내는 방식을 이렇게 대괄호를 써서요. 인덱스라고 하는 개념을 넣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는 배열에 들어가겠다, 접근하겠다 라는 말이 돼요. 그래서 ARR 0은요, 시작하는 점을 들어가는 거고요. ARR 2가 배열명이랑 같이 쓰시면 돼요. 이거는 들어가겠다 라는 말이에요. 들어가겠다, 그리고 또한 출력하겠다 동일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 printf에서 제가 0번째 이렇게 뽑아 볼게요. 그러면 ARR에서 100을 넣었죠? 이렇게 찾아가도 100이 잘 나와요. 근데 0으로 찾아가도 100이 나온다는 거예요. 똑같은 공간을 가리키고 있다. 자, 하나 더. 지금 P로 AR을 1에다가 줬잖아요. 이거 1번이라는 소리죠. 그림 보시면서 같이 가시죠. 지금 P로 해가지고 200 넣었잖아요. 그리고 저는 A1으로 한번 이렇게 접근을 해보자고요. 잘 나오면 잘 된 거겠죠. 그래서 이 별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를 포인터 문법이라고 하고요. 이런 식의 배열해서 따로 만들어준 문법이 또 있는 거예요.
이거를 배열 문법이라고 합니다. 좀 다르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결국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빼오는지만 제대로 알면 되죠. 그러면은 그 array 2에다가 이제 그러면은 우리 p2에다가 두 번째 더한 거를 넣어서 여기다가 300 넣어주면은 당연히 2번째에 들어가 있겠죠. 두 번째에 들어가면 300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익히셔야 될 거는 그 배열 문법에서 시작점은 0번으로 한다는 거, 그거 하나 좀 챙겨주시면 됩니다. 배열 문법에서 그 주소에 시작하는 거 있죠? 인덱스로서 여기 번호를 매겨 놓는 건데 0번이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왜 0번을 시작으로 놨냐면은 이제 메모리 저장하는 위치 때문에 그래요. 그 0이라고 해가지고 시작을 하면은 데이터를 이렇게 끌어올 때 그 주소값이 뭐 램이 알아서 잡았을 때 걔가 되게 여러 16진법을 했을 때 복잡하잖아요. 001 A, F 해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곱하기를 해가지고 인덱스를 넣어주면은 처음 시작값이 0으로 하면 무조건 0이 나오잖아요. 근데 처음 시작을 1로 하면은 주소값에 따라서 그 위치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주소를 저장하는 위치에 있어서 좀 효율성을 보여서 그렇게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0이라고 하면 무조건 뭔가 이 시작점이 0이 되는 거죠. 그 주소의 시작이. 근데 시작을 1번으로 하면은 그 주소값이 곱해지면서 엉뚱한 데서, 그러니까 중간부터 이렇게 시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작하는 게. 그래서 한번 좀 찾아보시면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더 나올 거니까 찾아보시면 되는데, 이제 0이 시작이라는 것을 사용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접근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지금 포인터 문법으로 우리가 접근을 했는데 A, 0번으로 들어가서 이거 자체를 999로 바꾸겠다라고 한다면요. 그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999가 나오겠죠. 이렇게 접근해서 100을 넣었어요. 이렇게 접근해서 999를 넣었어요. 같은 공간에 갔다는 거예요. 같은 공간. 그렇기 때문에 프린트를 했을 때 이 방식으로 첫 번째 방식인 포인터 방식으로 뽑았을 때도 999가 나온 거고 배열 방식으로 뽑았을 때도 같은 데이터가 나온 겁니다. 어떤가요? 네, 이제 잠깐 봐드릴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배열 문법과 포인터 상수 문법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결국에 뭔가 얘네들이 합쳐져요. 둘 다 쓰게 돼요. 이렇게도 들어갈 수 있고 저렇게도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제가 요 차이를 한번 그 프린트를 뽑아서 그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요 두 개 차이 있잖아요. 자, 인트를 쭉 쌓으면은 쟤도 결국에 얘도 결국에는 그거 아니냐. 이렇게 쌓았을 때 얘도 스택이 이렇게 쌓이고 하니까 포인터 놓고 이거 가리킨 다음에 플러스 1하면 이거 가리키는 게 되지 않냐. A1 가리킨 거에서 A2 가리키지 않느냐 해서 가보자고요. 한번. 그래서 인트 포인터 하나에다가 ptr1에다가 A1의 주소를 놓을 거예요. 되죠? 그 다음에 그 ptr2에다가는 이 ptr1의 값에다가 더하기 1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ptr1으로 A1을 뽑아보면 되죠? A1을 뽑아보면
그리고 ptr2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여기서 그 ptr2에 찾아가서 내가 저 2를 가리킨다고 생각을 했어요. 30으로 바꿀 거예요. 그 다음에 ptr2에 근데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이제 확실하지 않다, 장담할 수 없다의 개념이에요. 혹 되더라도 이거는 좋은 건 아니에요. 아마 안 될 겁니다, 이게. 안 되죠. A1을 쌓았어요. A2가 있대요. 순서는 반대일 거예요. A1부터 쌓이는 거니까. 어쨌든 여기서 PTR1에서 A1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면은 PTR1에서 가리킨 게 지금 1, 2 들어가 있어요. 1, 2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PTR2 하나 만들어 놓고 PTR2는 이제 이 1이 가리키고 있는 걸 플러스 1을 해서 얘를 가리키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스택이니까, 쌓였으니까. 그래서 PTR2에서 들어간 다음에 30을 바꾸면 이 2라고 하는 값이 30으로 바뀌지 않을까라고 하는 한번 시도예요. 트라이를 해봤더니, 실험을 해봤더니 안 됐죠. 2번이에요. 안 바뀌었어요. 이런 식으로는 그 완벽하게 나란하게 스택이 된다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스택하는 방식은 맞지만 그러하다. 그리고 그거를 이해를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메모리가 4바이트씩 이렇게 쌓아가는 방식에서는 그 중간에 아주 미세하게 컴퓨터가 이렇게 실행되면서 다른 걸 쌓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8000 처음에 박아놓고 나누니까 얘는 이게 되는 거예요. 포인트 연산 방식으로. 포인트 연산 방식이 되다 보니까 이 배열의 문법이 생겨났고요. 이거 그 배열 문법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거 포인터 문법이랑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포인터로 플러스 1하고 포인터로 플러스 2 하면은 얘가 여기에 있는 거 이렇게 가고 여기로 가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 배열 문법으로 인덱스 같이 주는 것도 비슷한 거죠. 0번이 어쨌든 처음이라면은 1번은 그 위치를 바꾸는 거죠. 이렇게 건너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1, 2, 3, 4로 인덱스가 붙여지는 거는 배열에 있는 데이터 인트를 줄 수도 있고 차를 줄 수도 있고 해요. 근데 주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의 단위대로 그렇게 이동하는 거죠. 이동의 개념이다 하는 거예요. 배열도. 엄밀히 말하면 같은 개념이 된다는 겁니다. 1, 2라고 하는 게 1과 2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연산적으로. 이게 쓰는 게 근데 더 쉽죠? 깔끔하죠? 배열 문법으로. 중요한 결론이죠. 배열의 이름은 포인터다. 포인터 상수다.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도 한번 증명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우리 포인터는 변화가 가능했습니다. 그죠? 인트 그렇게 해서 p3 놓고 뭐 a1 놓은 다음에 나 이거 아니고 그 사실 가리키고 싶었던 게 a2야. 이런 거 가능했어요. 그런데 그 어레이라고 하는 이 포인터는요. 이 포인터에다가 나 이렇게 할래 라는 방식이 있죠. 혹은 나 뭐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거 이런 연산자가 들어가는 게 조금 더 말이 되겠네요. 그죠? 그 위치에 이제 주소값 이거를 할래. 이거는 불가하다는 거예요. 불가능. 이건 시연에서 막아놓은 거예요. 문법적으로 안 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두고 포인터 상수라고 한 거고 중요한 결론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제 식으로 이제 좀 작성을 해보자면
이런 식이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공식 느낌이죠. 정리하면서 공식. 왼쪽 건 배열 문법, 오른쪽 건 포인터 문법일 뿐이에요. 그런 걸 여기서 좀 해봤고, 요게 배열의 이제 개념이었습니다.